네, 여러분, 승무원에게 뉴욕은 그냥 욕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 라이브를 굉장히 좀 자주 해요. 퇴근길에 집에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라이브를 좀 종종 키곤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행하면서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기억하고 있다가 또 저는 바로 실행하는 실행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좀 썰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장거리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사실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주나 유럽으로 좀 멀리 떠나고 싶은 그 욕구, 설렘, 그런 여행 떨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게 될 이야기는요, 어떤 그런 환상을 완벽하게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 설렘이 깨지고 싶지 않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FSC, 대형항공사,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같은 그 큰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보통 큰 항공사다,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장거리 노선을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뉴욕 하면 막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런던 브릿지,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비치 등등등,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벅찬 그런 나의 떨리는 그 여행지들이 너무나도 막 생생하게 막 떠오르고, 그 타임스퀘어에서 내가 막 사진 찍는다 생각해보세요. 뉴욕 한복판 그 한 거리 전광판 아래에서 저는 생각만 해도 떨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설레고 즐겁고 막 떨리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거 맞는데, 그게 그 설렘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다면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폭발적인 설렘, 만나면서 느껴지는 따뜻한 설렘, 지속이 되면 될수록 느껴지는 어떤 따뜻한 온기, 그러면서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사소한 것도 삐걱삐걱대고 소통, 불통, 오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뉴욕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일을 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승객들은 쉬죠. 편히 누워가지만 우리는 밥도 주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일도 하고 환자 응대도 하고 여러 가지 불만 고객 응대도 하고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간다라는 건데, 뉴욕이요, 제가 아시아나항공 다닐 당시 가장 긴 비행시간 편수입니다. 이게 보통 14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 반, 16시간까지 갑니다. 비행기에서 일을 하는데 16시간 동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중간에 잠자는 시간이 있긴 하거든요. 2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 벙커에서 레스트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스트 타임을 하고 나오면 오히려 더 피곤할 때도 있고요. 일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그 수많은 승객들 앞에서 계속해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행만 하면 끝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면요, 15시간 비행을 하려면 최소 22시간은 써야 됩니다. 거의 24시간 하루를 다 써야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가야 하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출근 전에 어피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면 2-3시간 걸리고, 그리고 또 도착해서 공항까지 가는데도 한 3-40분, 그리고 또 공항에서 또 비행기까지 들어가는데 또한 3-40분, 많게는 1시간, 그리고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1시간, 또 승객들이 탑승해서 비행기가 출발하기까지 또 1시간, 1시간 반, 그리고 비행시간 전체, 도착해서 내려서 막 정리하고 입국까지 하는데 또 1시간, 1시간 반, 호텔까지 가는데 또 30분, 1시간. 이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하다 보면요, 사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뉴욕을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제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고, 제가 오죽 행복했으면 제가 폴로라는 그 카라티 브랜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랄프 로렌.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폴로라는 글자만 보고 타임스퀘어 안에서 그냥 어디 아무 옷가게 들어가가지고 폴로를 2개 사면 1개 플러스 1으로 공짜로 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2+1 99불 대박이다, 이거 국내에서 이렇게 비싼데 너무 싼데 하면서 막 샀어. 세트를 막 샀어. 근데 알고 보니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폴로인데 그 폴로가 그냥 랄프로렌 폴로가 아니라 이상한 이름이 붙어진 폴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짝대기 같은 게 약간 낫 같기도 하고 삽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끝이 달라 교묘하게. 그런데 그게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매를 했겠어요. 그만큼 너무 들뜨고 행복했는데 막상 1년, 2년, 3년 그리고 매번 가다 보니 나가니 타임스퀘어가 그냥 사람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치폴레라는 그 브랜드의 어떤 음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 먹었을 땐 천국의 맛, 상상 이상의 맛. 근데 계속 먹다 보니 그냥 그 맛.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단 호텔에서 그냥 쉬고 계속 자다가 마트에 잠깐 가서 그냥 먹을 거 사와서 또 쉬고 48시간을 그렇게 쉬다가만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뉴욕이 아니고요. 그냥 가고 오는 길에 욕밖에 안 나오는 힘든 노선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FSC 장거리 비행의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비행기에서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돼요. 정말 많이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도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뉴욕에 가서 해야 할 리스트 그리고 도장 깨기 하고 싶은 맛집, 여행지, 투어, 어트랙션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런 새로운 즐거움을 위해서 비행을 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욕밖에 나오지 않는 힘든 노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얼굴 새까매지고요. 모든 승무원들이 다크닝이 돼요. 그래서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가 사뭇 다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할 때도 한국에서 출발할 때보다 조금 다른 느낌인데 또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혼이 나가요. 시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장거리 비행의 현실입니다. 물론 장점도 정말 많지만 이러한 단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러한 부분을 극복했을 때 더 즐겁고 행복한 비행 생활을 오랫동안 즐기고 영위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좋은, 재미있는, 유익한 이런 비행 경험 썰들을 하나하나 또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정말 멋진 그 박물관, 전시회, 공연 그리고 정말 그 타임스퀘어에서 처음 찍었던 사진들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정말 가슴 벅찼고요. 떨렸고요. 살면서 언제 어떻게 공부가 아니고 유학생활 아니고 뉴욕에 가보겠습니까? 여행으로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한두 번이겠죠. 상당히 멋진 직업이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이면도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또 한 번 멋진 비행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New York, 욕!